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네모난 이미지, 뭐 네모난 상태의 박스들을 얘기하는 거죠. 박스도 클리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미지로 제가 클리핑을 할 건데, 클리핑이랑 클립이란 말은 뭐겠어요? 클립. 클립은 뭐지? 우리가 문서에다가 클립을 갖다 끼면은 뭔가 이렇게 쪽지를 갖다 끼워 놓던가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립이라는 말은. 그래서 클립 패스라는 거는 선을 그린 거기에다가 도형을 그려서 도형 부분만 보이게 하겠다. 부분 보이게 하는 게 바로 클립 패스인데요. 클리핑 마스킹이라는 거를 적용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만 보이게 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부 적용하기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했고요. 자, 우리 클리핑 마스킹 띄워 놓으시고요. 클리핑의 마스킹. 여기 보시면 클리핑, 이미지 일부 영역을 지정해서 부분만 보게 하는 디스플레이 기법이라고 있는데 정원 클리핑부터 보겠습니다. 클립 패스라는 속성을 쓰시고요. 거기에 서클이라고 쓰시면은 이제 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한번 써볼게요. 클립 패스, 클립 패스. 클립 패스면 클립도 있고 패스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클립 패스. 클립 패스를 넣으시고요. 클립 패스에 도형 쭉 나오네. 서클. 예, 서클을 쓰시면 기본적인 서클만 딱 쓰면 정원, 정 가운데 오는 정원이 나와요.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쓰면. 예, 이미지를 채우는 중심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반지름해서 위치 이동까지 딱딱 할 수가 있다고요? 이 위치 값을 픽셀로 쓸 수 있고 퍼센트로 쓸 수 있는데 반지름 딱 그죠? 반지름이 얼마, 중심 값이 얼마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어서 예를 들어서 이, 얘가 한 50픽셀 대충 한번 써볼게요. 대충 써봐야 돼. 반지름은 약 20픽셀로 치고 at 하면 중심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중심점은 뭐 50픽셀에 50픽셀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50픽셀, 50픽셀. 그러면은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는 거죠. 자, 픽셀을 쓰면 그래요. 픽셀 at x축, y축 이렇게 됩니다. 값 자체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일단 넣어보세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50픽셀, 50픽셀의 점을 땅 찍고 거기서 반지름이 20픽셀짜리 원을 돌린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가 가서 찍어 보신 다음에 위치 이동을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거죠? 네. 이거 20픽셀 왔다 갔다 해보세요. 값. X축. 진짜 이게 X축인지 보세요. 이 옆에 이렇게 마우스 올라가면 화살표 생기거든요. 네. Y축, X축. 그리고 크게 크게. 이걸로 조정해 보세요. 되는지. 여기 그 숫자 있는데 픽셀일 때 숫자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시면 화살표가 생기는데 그때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아주 간편하게 커지죠? 네, 이렇게. 좋아.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크기. 위치와 크기.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값을 한번 붙여 넣어 보고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확정된 값을 넣어봅니다. 지금 요가 이거지. 그럼 이제 요 값으로 제가 여기만 나오게 동그랗게 나오게 하는 거죠. 거기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퍼센트로 쓰면 어떻게 되지? 퍼센트. 퍼센트로도 쓸 수 있어요. 퍼센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퍼센트로 많이 써요. 보세요. 이거를 카피해 놓고요. 밑으로 내릴게요. 카피하고 위에 있는 건 주석 달아 놓고요. 한번 값 준 거는 놔둬 보시고요. 여기다 퍼센트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을요. 전체 사이즈 폭에 지금 중심축에 최대 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10% 잡아볼게요. 10%. 10%.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위치값도 예를 들어서 50%, 50% 해보세요. 네, 퍼센트도 뭔가가 나오죠. 퍼센트도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퍼센트 값을 가서 위치를 조절해 볼게요. 10%에 10%, 10%? 요게 궁금한데 10%. 좀 정 가운데 온 것 같은데 50%니까?
10% 늘려보세요. 50%, 40, 음, 넘어가지? 네, 50%까지 올려보세요. 이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음. 여기 이미지가 장축, 단축 기준으로 했을 때 장축을 기준한 어떤 위치, 크기를 잡는다고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퍼센트를 주시면서 적절히 크기 찍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우스 버튼 나오는 건 픽셀, 구체적인 단위일 때만 나오고요. 퍼센트일 때는 마우스 여기 이동 화살표가 안 나와요. 그때는 찍고, 네, 찍고 그 수치에서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셔도 돼요.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그죠? 이렇게 퍼센트로도 된다. 옆에 있는 걸로 옮겨볼까? X축, 그죠? X축, Y축, Y축, 크기, X축.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값도 제가 한번 맞춘 값을 넣어봅니다. 슉. 걔네 뭔지 알겠죠? 뭐 이거를 막 정의를 막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쓰기 어려우니까 퍼센트도 먹히는구나 라는 정도로 그 안을 기준해서 퍼센트가 먹히는구나. 네. 그럼 타원 클리핑도 있는데 가로 세로 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타원 클리핑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길고 장축 단축이 있어요. 그래서 장축 단축을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넣어볼게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넣어봅시다. 클리핑 패스. 주거하고 단어가 첫 번째 안 걸리네. 네, 클립패스. 이렇게 하시고요. 클립패스에 elipse, elipse. elipse가 타원. 타원도 있는데 타원은 개념은 가로축, 세로축. 음, 가로, 세로의 길이가 틀리니까 가로, 세로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0픽셀, 세로가 50픽셀. 그리고 한 다음에 중심축은 X축으로 100픽셀, Y축으로 띄고 100픽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픽셀 단위로 해가지고 타원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것도 세 있는 데를 적절히 잡느라고 한번 조정 한번 해보세요. 적당히 넣어놓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일부러 저는 엔터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여기 가서 한번 조정 한번 해보세요. 여기 찍고 나온 애로 조정. X축, Y축. 화살표 나왔을 때 땡기면은 X축, Y축. 되지? 장축, 단축. 아주 쉽게 조정이 되죠? 적절히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요 값이 괜찮다. 그러면 요 값을 커피해서 갖다가 붙여놓도록 합니다. 붙여놓고, 네, 얘도 지금 요거는 복사해놓고 위에 거는 제가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네, 그럼 요것도 퍼센트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장축 50%, 장축 10%. 여기 10% 10% 해도, 아니 50% 50% 해도 아마 가로 세로가 틀릴 거야. 똑같이 50%씩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위치 맞추시고, 왜냐면 장축은 가로, 단축은 세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장단축이 꼭 길다 짧다가 아니에요. 가로 세로인 거지.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50%, 50% 줘보겠습니다. 픽셀 뭐 섞었어도 나오죠.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적절히 또 퍼센티지로 조절해 줄 수도 있다. 음, 조절해 봅니다. 클릭 라이프스. 위치 조정해 보세요. 적절히 찍고. 좋아, 좋아. 퍼센트 가서 클릭한 다음에 깜빡거릴 때 그 위치에서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오케이. 위치, 위치. 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 값을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봅니다. 됐지? 간단하지? 네, 간단해요. 그리고 다각형 클리핑, 요게 재밌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딱딱딱딱딱 깎을 수가 있어요. 깎는 걸 봅니다. 다각형 클리핑. 클립패스에서 폴리곤. 클립패스, 폴리곤. 폴리곤. 이 다각형은 기본값으로 딱 나오진 않죠. 다각형은 이제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XY 좌표로 점을 하나 찍어요. X 띄고 Y. 좌표값, 콤마, 좌표값. 물론 이거 픽셀로 다 찍어도 돼요. 이 이미지 크기가 뭐 300에 200이면은 최대 300, 최대 200 값까지 0부터 좌표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점 하나씩 찍으면 되거든요. 그럼 다각형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 퍼센트로 주시면 완전 편하다 이거지. 예컨대 이런 거죠. X축으로 50% 가고 Y축으로는 안 가고 콤마 두 번째 점은 X축으로 끝까지 가고 Y축으로도 끝까지 가고 100% 100%. 세 번째 점은 X축으로는 안 가고 100% 0%. Y축으로는 끝까지 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삼각형을 내가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X축으로는 50% 가고 Y축으로는 안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X축으로는 끝까지 가고 100%요 끝에. 그죠? 내가 이렇게 찍은 거야. X축으로는 끝까지 가고 여기고. Y축으로도 끝까지 가고는 여기잖아. 두 번째 점은. 세 번째 점은 X축으로 안 가고. Y축으로 끝까지 가고 여기잖아. 점 세 개를 연결한 부분만 딱 보이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점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 찍으시고, 아, 점을 추가해서 이거를 이제 오리 모양대로 이렇게 타는 어렵겠지? 되게 내가 조금 그래도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오리를 찍어야지. 오리야? 폴리곤. 자, 폴리곤 값인데 내가 이렇게 한번 값을 찍어 볼게요. 일단은 찍고 위치를 이동시켜 볼게요. 오케이. 오리 머리 쪽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점은요, 얘랑 비슷한 점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똑같은 점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세요. 편하지? 첫 번째 점하고 똑같은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은 이동시켜서 찾는다. 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점을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점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뒤에다 하시면 세 번째 점이 하나 더 생겼는데 요걸 갖다가 세 번째 점이 생기잖아. 세 번째 점은 Y축도 이동시켜 보겠다. 이런 거지. 더 가고, 더 가고. 이렇게. 뭔가 깎는 느낌? 깎는 느낌? 깎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 점을 또 콤마까지 같이 복사하고, 네. 오리 깎기 하고 있습니다. 오리 깎기. 세 번째 점에, 이게 점이 생긴 게 맞아. 오케이. 이렇게 이동시키고, 오리 입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올려. Y축.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뭐 디테일하게 깎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점을 찍고 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붙여놓고 그 다음 점 내려. 내린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케이. 그래 놓고 괜찮아. 그러면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클릭해서 스크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Y축으로 많이 내리고. 좋아. X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 하는구만. 네. 덜 올리라니까. 덜 올려, 덜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크레인 기사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죠, 이것도. 나중에 크레인 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Y축부터 내려, 내려, 내려! 넌 내려가! 그렇지. 이렇게 찍고, 복사해! 아무것도 아니야. 퍼센티지로 하는 쉬운 방법. 좋아! Y축은 내려, 내려, 내려. 그렇지. 더 내려가. 그렇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비주얼하게 보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끝에 점은, 아이고, 이쪽 점이구나. 이거였구나. 헷갈리네. 헷갈리네. Y축. X축. 그렇지. 덜 가게, 덜 가게, 덜 가게, 떼떼떼떼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끝점하고 마지막 점하고 이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올라가. 이걸 올리면 안 되는구나. 얘를 올려야 되는구나. 예. 그렇지. 너 올라가, 올라가. 좋지.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음, 됐어. 그리고 너는 왔다 갔다 해보면 나오잖아, 다. 그죠? 좋아. 이 점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얘가 얘였나? 얘가 얘였구나. 요 끝에 점. 하나 더. 복사. 난 이거 지금 재밌는데. 네. 나만 재밌는 건가? 나만 쉬워 보이는 건가? 사실 많이 해봤잖아. 내가. 많이 해보니까 쉽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모양 깎을 때 딱 정규 모양이면 그냥 퍼센트를 한 번에 때리면 되고 아까처럼 약간 해가지고 점을 많이 찍겠다 그러면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모양으로 적당히 깎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폴리건 확정 수치 넣기 넣었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저처럼 처음 많이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찍었던 점을 놓고 이렇게 스크롤 올다 내렸다 해서 퍼센트를 조정하시면 아주 쉽게 이 전체에 대한 퍼센트는 그거거든요. 네, 이 전체 사진 크기, 이미지 크기, 박스 크기를 기준한 퍼센트거든요. X축, Y축을 찍어주시면 된다. 드디어 이 클립 패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폴리곤이에요. 네, 폴리곤. 그리고 요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글동글한 모양? 네,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원을 두 개 붙인 거다. 뭐 그래 보이죠? 원 두 개 붙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적용된 게 뭐냐면 SVG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SVG도 할 건데 여기 SVG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서클 두 개가 그려진 애예요. 이렇게. 서클 두 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SVG는 축소 확대를 할 때 깨지지 않는 벡터 그래픽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 Y축, 센터 X, 센터 Y 그리고 반지름 40픽셀짜리 뒤에 거는 반지름 70픽셀짜리 센터 X 그 스테이지에 X축으로 90픽셀, Y축으로 100픽셀. 얘는 픽셀 단위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픽셀을 써도 되고 안 쓰면 픽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클 두 개를 합쳐놓은 요 아이디라고 이름 지어놓은 요 이름을 끌어다가 이미지에다가 그 부분만 보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SVG, 클립 SVG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미 여기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상태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미지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명. 샵 아이디명. 여기 보면 아이디가 있어요. 마이클립. 요 이름하고 똑같으시면 돼요. 마이클립. 아이디 마이클립. 네, 이 SVG 형식에 대한 건 제가 SVG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대충 서클이니까 원이 나오겠구나. SVG라고 태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뭐 이렇게만 보고 가시고요.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름으로 불러줘요. URL. 네. URL 안에다가 샵 붙여넣기. 아, 클립패스라는 걸 앞에서 안 써서 안 나오는 거죠? 네. 클립패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클립패스, 컬런, 뒤에다가 URL. 네, URL. 여기다 URL 하시면 되죠. URL에서 샵, 요렇게. 그러면 요 모양대로 딱 나오죠. 근데 요 모양이나 뭐 위치나 크기는요, 지금 SVG에다가 내가 의존을 시켰기 때문에 SVG를 바꾼 만큼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바뀌겠죠. 지금 얘는 그냥 그대로 요거를 그 끝에다 붙여가지고 딱 보이는 그 크기만큼 나온 거고요. 만약에 얘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SVG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 SVG.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어디 갔어? 여기 안에 만약에 여기 중심점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요 수치가 바뀝니까? 그러면 수치가 바뀌는 거죠. X축으로 반지름을 바꿔야지 더 확실한가? 반지름을 바꿔볼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밖을 찍어볼게요. 네, 지금 중간에 바뀌는 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 안에다가 속성 바꿀 때 속성 편집이 끝나야지 보여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 반지름을 막 108로 늘렸더니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축 위치 얘를 바꿔볼까? 아까 얘를 바꾸려고 그랬거든 내가. 방향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거 편집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편집. 오케이. 그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얘는 뭐 그렇게 우리가 양념처럼 알고 가시면 아주 유용한 놈이기 때문에 양념처럼 봐주세요. 네, 그리고 마스킹 효과. 아, 이거예요. 이게 아직 공식화가 안 됐어요. 넓혀준 기술이 아니에요. 마스킹이. 근데 여러분들 그 포토샵 가서 그 클리핑 마스킹 기법이 포토샵에 있거든요. 일러스트에도 있고요. 근데 그 틀에서 보면은 그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투명했다가 싹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걸 여기다 한번 연출해 보는데 이건 배경 이미지 세팅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보였다가 서서히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리니어 그라디언트. 이거랑 그라디언트를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웹킷, 웹킷, 웹킷이면은 웹킷을 가지고 크롬하고 어디 사파리로 놀러 간다고 그랬죠? 크롬, 사파리, 웹킷이에요. 이 웹킷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크롬, 사파리인데 크롬 브라우저,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만 되는 건 아니야. 어떤 것들을 보면은 요 엣지를 똑같이 갖다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엣지에서 보이는 애들도 있고요. 뭐 여러 줄 감추기, 그 웹킷 여러 줄 이렇게 땡땡땡 표시하기도 가만히 보면은 그 엣지에서 되거든. 웹킷을 썼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사용해서 브라우저 회사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웹 표준이 안 됐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게 붙은 겁니다. 웹킷에 마스크, 마스크, 찍찍찍찍찍 거져 있어요. 마스크 썼더니, 예? 웹킷 마스크, 이미지, 이미지 이거예요. 마스크 이미지, 네. 마스크 이미지 여기다 속성 딱 쓰는 거죠. 근데 뭐 빨간색 떴었는데 요 나오잖아. properties non-standard. 앞으로 뭘 쓰다가 non-standard 하면 아직 표준화가 안 된 거야. avoid using it. avoid가 피하는 거지. 이걸 좀 자제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아직 표준화가 안 된 기술이긴 하지만 적용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inear gradient. 그럼 그라디언트가 색깔이 서서히 바뀌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게 right 하고요. 컴마 검정색에서 블랙. 검정색은 보이는 거야. 검정색에서 트랜스페런트. 투명. 검정색에서 투명으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딱 쓰시면은 얘가 투명 부분은 안 보이고 검정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네. 위에다 내가 써놨어요. 검정 부분은 보이는 영역, 투명 영역은 숨기는 영역. 그렇게 해서 보시는데 나는 이게 빨리 표준화가 될 줄 알았거든. 내가 이게 5년 전에도 썼었고요.
몇 년 전에 나 분명 쓴 것 같은데 지금 2023년이지. 2020년 전에 내가 이거를 나왔다는 거 알고 써봤는데 아직까지 표준이 안 됐어. 이게 뭔가 좀 기술적으로 서로 이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리니어 그라디언트 마스크 이미지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넣으셔야죠. 네, 리니어 그라디언트 투 라이트 블랙 이게 틀렸나 보다. 트랜스페런트. 네, 글씨가 틀리면 안 나와요. 투명. 트랜스페런트. 글씨 색깔이 바뀌면 트랜스페런트라는 단어가 맞은 거거든요. 아까는 색깔이 하얘졌어. 트랜스페런트. 투명.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쭉 바꿔주는데 이거를 퍼센트를 줘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검정색으로 더 나오게 해. 이런 거 할 수 있죠? 3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30%까지 검정색. 그러니까 그 영역까지 진하게 많이 보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퍼센티지로 트랜스페런트는 80%부터 끝에 경계선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80% 트랜스페런트는 80%까지만 80에서 100%까지는 완전 트랜스페런트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부분 경계선 안 보이죠. 80%부터 쫙 사라지는 거. 이렇게 내가 설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웹서비스는 아니니까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게 완전 표준화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세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약간 포기하고 있어요. 네. 다른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왜 이게 표준화가 안 되냐? 쓰기는 편하게 돼 있는데 배경, 그라디언트 색깔 넣기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됐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반투명한 이미지, 검정색에서 투명하게 가는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마스크 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 재작년부터인가? 한 2, 3년 전부터 지원이 안 돼. 그러니까 걔는 그냥 포기한 거야. 기술이 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도 좀 보세요. 우리가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이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클립 패스 있잖아요. 클립 패스. 이 클립 패스 기술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버전부터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지. 일반인들은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요 내용을 좀 히스토리를 좀 찾아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클립패스 검색하시면 CSS 클립패스 프로퍼티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쓰는 법 보시면 뭐 이렇게 적당히 나오는데 얘가 뭐 55, 뭐 크롬은 55 버전부터 지원했고 그 전 버전에서는 접도 웹킷을 써서 쓰면은 요 전 버전에서도 지원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 엣지잖아. 엣지 브라우저는 79 버전부터 지원을 했는데 별표시 있어서 설명을 봤더니 엣지 79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SVG 요소 그것만 지원을 했대요. 네, 클립 SVG 그것만 지원을 했대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브라우저들은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접두어 쓰는 것도 잘 안 해요. 이런 애매한 버전을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 브라우저를 요 버전에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쓴다는 건. 그 버전 분들도 지원 받으라고. 근데 요즘 요 브라우저 자체가 워낙 계속 체크하고 있다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야? 웹킷? 요즘 또 어떻게 나오려나 이게? 한번 찾아보는 거야. 딱히 딱 나오지도 않을 걸 아마. 딱히 나오지도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가 안 돼서 여기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기술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앤 마스킹 필요할 때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클립 패스는 참 유용해요. 그 삼각형만 보이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다각형으로 보이고 싶게 하면은 포토샵 가서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날리는 저장을 하시고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디자이너분한테 부탁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는 포토샵 사용법을 알거나 포토샵 외에 다른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 불편하잖아. 근데 코딩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했을 때 클립패스는 굉장히 유용한 놈들. 부분만 보이게 하는.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써보시기 필요할 때마다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립패스, 클리핑 앤 마스킹 마무리.